봉인된 방. 베른하르트 세베린 잉거만 미스터리.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키일의 뒷골목에는 낡은 구조의 소박한 형태를 가진 집이 자리해 있었다. 가장 험악하고 음침한 분위기를 가진 그 집은 구식 디자인의 발코니와 눈에 띄게 튀어나온 상층 구조물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20년 동안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미망인 벨프 부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 입장에서 그 집은 유산으로 상속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외동딸과 조용히 살았고 그들 집안의 분위기는 약간 궁핍함을 띠고 있었다. 그 집 자체의 외관에서 풍기는 불길한 분위기에 더해서 그 집에 수수께끼 같은 악명을 부여한 것은 1층의 구석방 하나가 여러 세대 동안 열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방의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었고 석고로 봉인되어 있었다. 그리고 거리를 바라보는 창문 역시 석고로 막혀 있었다. 그 방의 문 위에는 16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고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 방문을 감히 열거나 경고 문구를 훼손하려 시도하는 자에게는 급작스러운 저주와 죽음이 내릴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 경고 문구가 새겨진 후 200여 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 그 방의 문이나 창문은 열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세대가 그 집에서 사는 동안 그 방을 둘러싼 칸막이 벽과 봉인된 방문 위로 벽지가 더해졌고 그 경고 문구는 거의 잊혀졌다. 그 봉인된 방 옆에 붙은 공간은 거대한 홀이었는데 그 홀은 아주 드물게 열리는 중요한 행사에만 사용되는 것이었다. 그런 행사 중 하나가 그 집의 외동딸의 결혼식이었다. 그 결혼식 저녁을 위해서 그 홀 전체가 찬란하게 장식되었고 무도회를 위한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었다. 그 건물은 깊숙한 곳에 지하 창고가 있었고 낡은 바닥은 매우 유연한 재질이었다. 벨프 부인은 봉인된 방에 대한 오래된 미신에 의한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떠오르자 그 거대한 홀을 사용하지 않도록 막으려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사실 그녀 자신도 그 거대한 홀 안에 발을 들여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벨프 부인의 외동딸, 활달한 성격의 엘리자베스 양은 춤을 추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결혼식 날 화려한 무도회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연인, 윈터 서기관 역시 훌륭하게 춤을 추는 사람이었고 두 젊은이는 신부 어머니가 그 홀에 대해서 가진 어리석은 편견에 저항했고 그녀가 봉인된 방에 대해 가진 두려움을 비웃었다. 그 두 사람은 멍청한 전설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했고 온 세상이 그 전설을 잊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다. 내적으로는 불안과 공포를 떨치지 못했지만 벨프 부인은 결국 신혼부부의 주장에 양보했다. 수많은 세월 중 최초로 거대한 홀 안에서 흥겨운 무도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 홀은 수수께끼에 휩싸인 봉인된 방 바로 옆에 있었다. 신혼부부 그리고 결혼식 손님들은 아주 즐거운 분위기였고 무도회는 의심할 여지 없는 성공이었다. 약 1시간 정도 지속된 무도회는 미리 준비된 만찬에 의해서 끊겼다. 만찬은 옆에 붙은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풍성한 식사가 끝난 후 손님들이 거대한 홀로 돌아왔고 마지막 춤곡이 연주되기까지 여러 시간이 흘렀다. 그 결혼식이 치러진 계절은 가을이었고 날씨는 아주 온화했다. 새로운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창문이 열렸다. 하지만 벽에는 여전히 습기가 남아있었고 춤에 열중하던 사람들은 불현듯 그 홀과 봉인된 방 사이를 막고 있는가 하니 칸막이 위에 덧씌워진 오래된 벽지가 부풀어 오른 것을 알아차렸다. 그 벽지는 건물의 틈 사이를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경고 문구가 새겨진 봉인된 방문을 가리고 있던 벽지 역시 떨어졌다.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에게 봉인된 방의 전설은 거의 잊혀진 상태였다. 마치 어린 시절에 들었던 대부분의 오랜 전설들이 잊혀진 것과 같은 이치였다. 그래서 갑자기 드러난 경고 문구가 손님들 사이에서 큰 호기심을 불러왔고 그 호기심이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그 봉인된 방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했다. 갖가지 추측이 입에서 입으로 흘러다녔다. 어떤 사람들은 그 봉인된 방문 안쪽에는 사악한 살인의 흔적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살인만큼이나 끔찍한 범죄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그 방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옷과 장신구, 소유물들을 숨기는 장소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 방이 봉인된 이유는 전염병이 퍼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방 안에는 지하 창고에서 접근할 수 있는 비밀 통로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방은 강도나 밀수범들의 은신처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께끼에 쌓인 방문이 드러난 덕분에 생겨난 강렬한 호기심과 흥미 때문에 사람들은 춤추는 것을 잊을 정도였다. 제발요, 제발 그 방문 가까이 다가서지는 말아요. 몇몇 젊은 숙녀들이 소리쳤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자들 대부분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방문이 열리지 않고 그 방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젊은 신랑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장모님의 의견, 즉 그 방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했다. 신랑은 그 집의 유산 상속 서류 중에는 그 구석방이 열려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유산 상속 서류의 문구 하나가 수백 년 동안 유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일어났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유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표현했다. 하지만 손님들 대부분은 그 집 주인, 벨프 부인이 그 어떤 조사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했다. 그 결혼식 손님들 중 몇 명이 그 방문을 부수고 저주의 위험을 감당할 용기가 있다고 해도 벨프 부인의 입장은 확고했다. 말도 안 돼요. 고작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플레밍 벨프 중위가 외쳤다. 그는 그 결혼식의 신부의 사촌이었다. 그 신사의 평판은 최고의 것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는 빚과 전당포 영수증에 의해서 대부분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결투 상대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기술 때문에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 기술은 일종의 능력과 성향의 결합으로 결투 상대방의 얼굴을 심하게 가려서 그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속임수를 쓰는 것이었다. 바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와 결투 상대가 되는 불운을 겪었던 여러 명의 장교들과 학생들을 산산조각 내버린 전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자신의 외모는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 정도였지만 타락과 방탕으로 질 낮은 생활을 해온 결과 그의 자연적인 평범함에는 혐오스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은밀하게 신랑에 대한 불평과 질투심을 느꼈고 자신의 사촌인 새 신부에 대해서 씁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청혼을 했을 당시 그녀가 명백한 혐오감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결혼식의 당사자인 가족은 이 불쾌한 친척과 공공연하게 척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에게도 결혼식 초대장이 발송되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주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히 그가 결혼식 초대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결혼식 무도회에 나타났고 자신의 분노와 원망을 숨기기 위해서 그날 밤 지칠 줄 모르고 춤을 췄다. 저녁 만찬 자리에서 그는 가장 독한 술을 거리낌 없이 마셔댔고 그 독한 술들이 자신에게 미친 효과를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가 난폭하게 움직였고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의견에 반대하는 말을 하거나 아예 그에게 말을 한마디도 건네지 않으려 했었다. 의기양양한 웃음을 터뜨린 중이가 그 봉인된 방을 여는 데는 아주 작은 용기도 필요치 않다는 스스로의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그 방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막대한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100년도 넘은 오래된 전설로 인해서 겁을 먹는다는 것은 비겁한 행위였다. 그는 만약 자신이 그 가족의 딸을 얻어내고 저주가 걸린 방 바로 옆에 거대한 홀에서 무도회를 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방문을 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 최후의 일격을 통해서 그는 젊은 신랑의 화를 돋우려고 노력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랑은 어깨를 한번 으쓱거리곤 경멸을 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벨프 중위가 그 행동에 격분했다. 그리고 신랑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용기에 의문을 제기한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고 추궁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빚을 진다거나 칼싸움을 통해서 결투 상대방을 찢어 발기는 일만 아니라면요. 신랑이 화를 내면서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말을 신부 또는 다른 숙녀들이 듣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가 속삭이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당신이 어둠 속에 서서 저 방문을 마주보고 단 1시간이라도 머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기를 고를 겁니다. 무기는 추첨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제부. 중이가 말했다. 그의 뺨은 창백했고 턱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내일 아침 8시가 되면 아침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합시다. 신랑이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방의 차가운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놨다. 그 말을 우연히 엿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짧은 대화가 단순한 우연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와인의 향기가 사라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기억 역시 중이의 머릿속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간주했다. 이제 결혼 무도회가 끝났다. 신부가 신랑과 함께 거대한 홀에서 나갔고 손님 몇 명이 신혼집으로 향하는 신혼부부를 따라 나섰다. 그낡은 집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무도회가 열린 거대한 홀의 문이 바깥에서 잠겼다. 플레밍 벨프 중이가 그 홀 안에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홀 구석진 곳 어둠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홀의 등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나간 하인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중이가 거대한 홀 안에 완벽하게 혼자 있음을 확인했을 즈음 야경꾼이 두시라고 외치는 소리가 거리 쪽에서 들렸다. 그 결혼식 손님은 독한 술에 취해서 수수께끼의 방문 바로 앞 거대한 홀의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모든 창문은 거리로부터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에 남아서 봉인된 방에 수수께끼를 풀어보겠다는 욕망이 사라진다면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중이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거대한 홀의 모든 창문은 닫힌 채였다. 전날 밤 하인들이 잠그고 나간 상태 그대로였다. 야경꾼은 그날 밤 사람이 머물지 않는 구역에서 텅 빈 공간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특이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집에서 유령이 나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텅 빈 공간을 울리는 이상한 소리들은 자주 들렸다. 바닥에 돈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 공장 기계가 끽끽 움직이고 덜컹거리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 소리들이 나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소리들은 오래된 저택의 뒤쪽에 있는 커다란 마구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런 설명, 그리고 그 설명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구역에 대한 공포심은 너무나도 거대했다. 그래서 성실한 남자 하인이라도 한밤중에 그 구역에 혼자 가도록 설득할 수 없었다. 다음 아침 8시, 신랑 윈터가 자신의 장모의 침실 방문 앞으로 왔다. 그리고 전날 밤 상당한 중요한 것을 그 거대한 홀 안에 두고 왔다고 말했다. 벨프 부인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침실 하녀가 신랑을 방 안으로 들여보냈는데 그의 주머니에 커다란 권총이 꽂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윈터는 새롭게 사촌 매형이 된 남자의 침실로 갔지만 방문이 잠긴 것을 발견했다. 이제 그는 거대한 홀로 들어갔고 처음에는 그곳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봉인된 방에 방문이 부서져 열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방 앞으로 다가갔고 자신의 아내 사촌이자 교활한 결투 전문가가 문턱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중이는 창백했고 생기를 잃은 상태였다. 그의 몸 옆에는 커다란 돌이 놓여 있었다. 그 돌이 위에서 떨어져 한 번에 그를 죽인 듯 보였다. 그리고 봉인된 방의 문 위쪽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구멍의 크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돌의 크기와 일치했다. 그 돌은 방문의 위쪽 가장자리에 붙어 있다가 중이가 방문을 여는 순간 아래로 떨어진 것이었다. 그 불운한 남자의 몸 절반은 수수께끼의 방 안쪽에 나머지 절반은 거대한 홀 안에 놓여 있었다. 그 돌이 그의 머리를 치자마자 쓰러진 것이 틀림없었다. 경찰 당국자가 출동한 상태에서 그 닫힌 방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방 안에는 벽에 박혀있는 작은 금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강제로 금고를 열자 단단한 보관함이 있었고 그것 역시 강제로 열렸다. 그 안에는 금덩이와 값비싼 보석, 지폐, 그리고 수많은 수표들이 들어있었다. 그 보물은 모두 낡은 서류에 의해 덮여 있었다. 그 서류에 의하면 200년 전 그 집의 소유자는 비단 직조 사업자였던 플레밍 암브로시우스 벨프였다. 그는 은행에 큰 돈을 투자했다고 전해졌지만 그는 가난한 상태로 죽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도 깊은 곳에 자신의 재산을 숨겼기 때문에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거의 광기에 근접한 수준의 인색함 때문에 그는 봉인된 방 안에 자신의 보물을 숨기고 그 방을 폐쇄함으로써 영원히 그것들을 숨길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 방 위경고 문구는 대담한 도둑을 쫓아내기 위해서 새겨진 것이었고 부가적인 안전장치로 그 방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유산상속 서류에도 기재되었다. 모두가 혐오했던 플레밍 벨프 중위는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자신의 불쾌한 조상과 닮아 있었다. 만약 보물을 발견한 순간 중위가 죽지 않았다면 그 모든 보물의 정당한 상속자가 될 사람은 중위 자신이었다. 그 오래된 구두쇠는 자신의 소망대로 영원히 보물을 숨기지 못했다. 대신 그의 재산은 세상에 알려졌고 중위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인 벨프 부인에게 상속되었다. 그 부인이 그 보물을 가지고 제일 처음 한 일은 그 불길하고 음침한 낡은 건물을 모두 부수고 그 자리에 자신의 딸과 사위를 위하여 아름다운 새 집을 지은 것이었다. 봉인된 방. 베른하르트 세베린 잉거만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